해체라는 말 들어보셨죠? 보통 뭔가 다 때려 부수는 파괴적인 이미지로 오해받기 쉬운데요. 오늘은 바로 그 단어를 만든 철학자 자크 데리다의 진짜 생각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모든 걸 설명하기 전에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이게 사실 데리다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열쇠거든요. 우리가 어떤 단어의 뜻을 설명하려면 보통 다른 단어들을 가져와서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설명에 쓰인 단어들도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하죠.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결국 절대적인 기준점 없이 단어들끼리 서로를 붙잡고 있는 거대한 그물망만 남게 되는 거예요. 데리다는 바로 이 끝없는 그물망을 보고 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의미가 작동하는 방식 그 자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무한한 단어 퍼즐에서 출발해서요. 그의 유명한 방법론인 해체를 알아볼 거고 차연과 흔적이라는 정말 중요한 개념들을 살펴본 뒤 이 모든 게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해주려 하는지 그 핵심까지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이 단어 퍼즐이 어떻게 서양 철학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절대적인 진리라는 믿음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는지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바로 이겁니다. 서양 철학은 오랫동안 현존의 형이상학이라는 걸 믿어왔어요. 이게 뭐냐면 진짜 의미, 진짜 진리는 저 단어들의 그물망 너머에 우리 눈앞에 딱 나타나서 내가 바로 진리다 하고 명확하게 존재해야 한다는 생각이죠. 데리다는 바로 이 믿음에 정면으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렇다면 데리다는 이 거대한 철학의 전통을 어떻게 분석했을까요? 그의 무기는 바로 해체였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건 파괴가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정교한 시계공처럼 조심스럽게 분해해서 그 내부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들여다보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해체가 주로 겨냥하는 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생각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위계질서, 즉 이항대립이죠. 예를 들어 철학은 오랫동안 직접 말하는 음성이 기록된 문자보다 더 진실하고 우월하다고 생각해왔어요. 왜냐? 말하는 순간에 그 의미가 바로 현존한다고 믿었으니까요. 여기서 해체가 그냥 막연한 비판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죠. 아주 체계적인 3단계 분석 과정이 있거든요. 첫째, 이렇게 숨어있는 위계 질서를 딱 찾아내요. 둘째, 그 위계를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우월하다고 여겨졌던 쪽이 사실은 열등하다고 무시했던 쪽에 어떻게 기대고 있었는지를 폭로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둘 중 어느 하나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생각의 판을 짜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음성이 더 진실하다고 믿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말이란 건 누가 들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반복하고 알아볼 수 있어야 하죠. 근데 이거 기록되고 반복될 수 있다는 건 바로 문자의 특성 아니었나요? 결국 더 우월하다던 음성이 열등하다던 문자의 특성 없이는 기능조차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정말 대단한 역전이죠. 자, 이렇게 위계를 뒤집다 보면 데리다의 가장 유명하면서도 어려운 개념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의미가 고정되지 않고 계속 미끄러지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엔진. 그가 직접 만들어낸 새로운 단어, 차연입니다. 차연, 프랑스어의 다르다 디퍼레와 지연하다 디퍼레라는 두 가지 뜻을 합친 말장난 같은 단어예요. 여기서 핵심은 의미가 두 가지 힘 때문에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는 사과가 배와 다르기 때문에 의미를 갖는 공간적인 차이. 그리고 또 하나는 사과의 의미가 지금 이 순간에 완성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 속에서 미뤄지는 시간적인 지연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의미라는 건 우리가 손으로 쫙 잡을 수 있는 고정된 뭔가가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다른 것들과 다르고 또 완전한 의미에 도달하는 것이 계속 지연되는 그런 움직임 그 자체라는 겁니다. 의미가 항상 지연되고 다른 것과의 차이로만 존재한다면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단어 안에는 사실 여기에 없는 것들의 자국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바로 이게 흔적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우리 눈앞에 현존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단어나 개념은 사실
그 자리에 없는 다른 모든 것들과의 관계, 즉, 그 흔적들 덕분에 겨우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이 단어는 저기가 아니고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생기죠. 그러니까 여기라는 단어 안에는 저기와 그때라는 유령 같은 흔적이 항상 함께 따라다니는 거예요. 모든 기호가 다 이런 식으로 다른 모든 것들의 흔적을 품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쯤 되면 결국 아무 의미도 없다는 허무한 소리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데리다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의미가 불언정하다는 걸 아는 게 왜 파괴가 아니라 오히려 생산적인지 그 핵심을 한번 보죠. 이 보충의 논리가 정말 재밌어요. 예를 들어 어떤 시스템이 스스로 완벽하다고 주장한다고 해봐요. 자연교육만으로 충분해.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에 가정교사라는 외부적인 요소가 보충되죠. 바로 그 보충이 필요했다는 사실 자체가 원래 시스템이 처음부터 불완전했다는 걸 폭로하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데리다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겁니다. 정의, 법, 민주주의 같은 거대한 개념들에 절대적인 정답은 없다는 걸 아는 것. 이건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정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결정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무거운 윤리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데리다는 우리에게 이런 마지막 질문을 남깁니다. 완벽하고 절대적인 정의라는 게 어차피 도달할 수 없는 이상이라면 대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의롭게 행동해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데리다 철학이 우리에게 남긴 끝나지 않는 숙제일 겁니다.